설명회를 진행해 주실 강사 선생님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민규 선생님 먼저, 네. 장재호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는 아까 했었고, 혹시 번호 필요하신 분들은 따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뭐 이렇게 문자로 보내셔도 되고, 그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셔도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가는 법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면 사실 한 5가지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국 대학을 어쨌든 조사를 한번 해보면 뽑는 방식 5가지 중에 어떤 게 퍼센트가 제일 높냐면 기본적으로 교과가 제일 높죠. 그래서 한 절반 정도 차지하고, 그다음 종합과 수능, 그다음 실기 이제 논술이 있긴 한데,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 전국 4년제 대학을 보면 어떤 걸로 대비해야 대학 가기가 제일 편할까요? 교과니까 사실은 내신을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쌤, 내신만 대비하면 대학을 편하게 갈 수 있나요? 근데 이제 사실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건 이걸로 이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이제 목표로 하는 대학은 실제로 4년제의 기본적인 평균적인 대학이 아니라 우리 이제 상위 22개 대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상위권 대학들을 조금 분석해 보면 수능이 오히려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이고 교과인데, 그러면 쌤, 저는 상위권 대학을 가려고 하면 수능만 공부하면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시냐 정시냐를 가지고 많이 고민하죠. 할 때 제일 많이 이제 뽑는 방식이 수능이고, 중하위권은 내신인 교과를 사실 대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럼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했다가 나중에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걔가. 그러면 나중에 또 뭘로 바뀌어야 돼요? 중하위권으로 가면. 그때 또 내신으로 또 바뀌어야 되죠. 우리가 목표에 따라 가지고 사실 방향이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처음부터 상위권을 보고 바로 1학년 때부터 수능 대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큰일 나죠. 나중에 성적이 떨어져서 또 교과를 다시 대비해야 되는데, 이미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을 오려면 내신은 거의 결정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섣불리 상위권 대학에 간다 해서 수능을 바로 1학년 때부터 준비해서는 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지금 수능도 사실 정시도 한 40% 뽑고, 그 다음 학종도 같이 대비해야 되고, 그럼 학종 대비하려면 또 내신도 따야 되고 교과도 같이 준비해야 되니까 사실 3가지 방식을 다 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부모님들이 아마 혼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딱 결정이 안 돼요. 우리 아이 수능으로 보내야 될까? 수시로 보내야 될까? 내신으로 보내야 될까가 사실 결정이 안 되실 텐데, 이게 결정되어서도 안 됩니다, 실제로 얘기하면. 그걸 조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게 있냐면, 수시, 정시 일단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수시 안에서도 교과로 보낼 건지 학종으로 보낼 건지 또 논술로 보낼 건지도 고민인데, 이거를 어떤 걸 우리 아이가 선택을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저는 선택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다 준비해야 돼요. 그게 지금 입시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강남권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준비하냐면, 사실은 이거를 다 준비하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선행합니다. 그래서 내신을 이미 다 만들어서 와요. 그리고 수능도 사실 어느 정도 만들어서 와요.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들어왔을 때 뭐만 하면 되나요? 그 진도 나간 내신에 대해서만 순간적으로 집중해서 공부하면 돼요. 그럼 내신이 엄청 잘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그럼 다 대비해야 되는데, 그럼 사실 시간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방법이 뭐냐면, 이거를 그러니까 모두 대비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시기별로 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방에 모든 걸 다 하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대신 한 시기 때 하나씩 하면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보면, 시기별로 고1 때는 그러면 어떤 걸 먼저 준비해야 될까요? 고1 때는 내신이죠. 그래서 이게 보면 시기별로 이제 간단하게 적었는데, 제가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고등학교 1학년은 내신에 거의 80%의 시간을 보내야 돼요. 특히 1학년 1학기 때 내신이 자신감의 원천이 돼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반드시 잘 받아야 돼요, 내신을. 그러면 아이가 그걸 잘 받아서 오면 스스로 얼굴빛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잘 받아오면 걔 보고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해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처음 어쨌든 내신을 좀 잘 받아야 되고, 그래서 1학년 때는 무조건 교과에 대해서 올인하셔야 돼요. 그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도 좀 챙겨야 되니까 학교 활동 열심히 하고 틈틈이 수능 준비하고 방학 때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고2 때 이제 올라가면 1학년 지나고 나면 사실 내신의 한 40%가 결정이 돼요. 내신은 고3 2학기는 재학생은 안 들어가는 거 아시죠? 사실 고3 1학기까지거든요. 근데 고3 1학기는 또 학점이 좀 적어요. 그래서 영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치고 나면 거의 나의 내신의 한 88, 90%가 거의 결정이 돼버려요. 그거는 거의 뒤엎기 힘들 거예요. 고3 1학기 가서는 뒤엎기 힘들거든요. 물론 뒤엎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나보다 뛰어난 친구들을 다 전학 보내는 거죠. 이상한 짓 해가지고 바퀴벌레 풀고 아니면 뱀 풀고 뭐 어쨌든 전학시키지 않는 이상은 사실 내신이 2학년 2학기 기말되면 결정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더 이상 내신을 계속 잡고 있을 거냐, 아니 안 되면 수능으로 갈 거냐. 결국 수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1학년 때 이미 수능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떤 아이들일까요? 내신 개망한 친구들. 그래서 이미 내신으로 갔을 때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을 못 간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수능으로 넘어가요. 그럼 수능 준비시켜 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일반고 이제 어쨌든 와가지고 1학년 때 수능으로 돌아간 친구도 있고, 보통은 2학년 2학기 기말까지 보고 그때 결정이 되고, 또 그때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을 보니까 조금만 더 하면 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붙잡고 열심히 해야 되죠. 그래서 2학년 때 이게 결정이 조금 되셔야 돼요. 이거 둘 중에 여기로 넘어갈 거냐 안 넘어갈 거냐. 2학년 2학기 때 어쨌든 가가지고 나의 목표가 인서울을 하는 거다. 사실 목표가 조금씩 낮아지거든요. 고1 때는 스카이였죠. 하늘을 높이 날아버릴 거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그랬다가 이제 고2 때 올라가면 서성안으로 내려갔다가 고3 초반으로 가면 중경에 실어 내려가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6급형 치고 이제 수능이 다가올수록 뭐 권동홍이라든지 뭐 국sun세당 광명상가도 알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인서울이 이제 목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인서울로 가는 건데, 그래서 목표가 인서울이고 내신도 인서울 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수시에 계속 집중하면서 3학년 1학기까지 수시에 집중하고, 3학년 2학기 때는 이제 내신이 안 들어가니까 수능에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면 수능 체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집중을 하는 친구들은 보통 좀 상위권 친구들이 이렇게 하겠죠. 내신이. 그리고 이제 목표는 인서울인데 내신이 이제 보니까 아니야. 그러면 수능으로 가야겠죠. 그때 이제 바로 수능으로 돌려야 되고, 목표는 이제 인서울이 아닌 좀 낮은 친구인데 내신도 인서울이 안 돼. 이 친구는 사실 좀 못하는 친구죠. 보통 못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뭘 해야 되냐? 얘네들은 사실은 오히려 내신에 집중해야 돼요. 어차피 수능 공부 안 돼요, 얘네들. 등급 안 나오고. 대신 교과 전형이 그나마 숫자가 많기 때문에 지방대는 교과로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내신이라도 잘 따놔야 돼요. 그러면 또 하나 이제 경우 보면 목표는 서울 쪽에 이제 대학이 안 되는데 내신은 인서울이 된다. 이거는 목표를 뛰어넘었네. 이런 경우는 없죠.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근데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건, 저기 잘하는 친구들이 수시에 이제 집중해 수능에 3학년 2학기 때 넘어가는데, 어쨌든 수시에도 수능 최저가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사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수시에 집중해야 되는 친구들도 수능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입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중학교 때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여유 있게 절대 갈 수 없다. 중학교 때부터 준비되어 온 친구가 아니고서는 정말 고등학교 오면 힘든 구조로 좀 되어 있고, 그리고 정시에도 지금 내신이 반영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상위권 대학이 지금 그래요. 작년에는 서울대가 이제 정시에서도 내신을 반영했었고, 올해는 고려대까지 이제 실시가 됐는데, 그래서 정시 수능형으로 간다 하더라도 내신을 또 놓을 수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또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은 그럼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 고3은 사실은 연락 빡세게 보내야 돼요. 베리 비즈하게. 왜냐하면 사실 고3 올라가면 아까 잘하는 친구들은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챙겨야 되잖아요. 2학기부터 수능을 준비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또 그걸 또 하면 그게 끝이 아니라
사실은 또 논술도 같이 준비해야 되고 또 수시 넣으면 면접도 같이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멀티인 거예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내신에 집중하다가 3학년 2학기 가면 수능에 또 다시 집중해야 되고 다시 또 논술 시험이 또 대비해서 또 논술도 해야 되고 또 면접도 대비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고3은 정신없이 막 시간이 폭주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2 때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뭔가 안 돼 있으면 고3 가서는 뭔가 더 한다라는 게 사실은 쉽지 않다고 보셔야 돼요. 고3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3학년 1학기 끝나고 6, 9편까지도 끝나면 이제 수시를 넣기 시작하거든요. 지원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수시 지원할 때가 이제 다가오면 나중에 이제 9편 보고 나면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조금 또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6개를 써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쓸지를 또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수시 지원할 때 수능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시도 같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수시 지원할 때 정시가 먼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6, 9평 성적을 보고 우리 아이가 정시로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냐를 알아야만 수시 지원 때 그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어떻게 써야 돼요? 높게 써야 되죠. 근데 이제 좀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 아이 수능 성적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최악의 경우도 가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발 수시 쓸 때 수능 성적이 우리 아이가 6, 9평을 봤을 때 최악으로 나오면 어느 정도 나오고 최선으로 나오면 어느 정도 나올지 범위를 정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최악이 나왔을 때도 수시로서 뭔가 커버할 수 있어야 되고 수능 최저를 또 맞춰야 되니까 최악으로 나왔을 때 수능 최저로 맞출 수 있는 낮은 대학도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수능 최악으로 나왔을 때 수능 최저 등급은 맞출 수 있는 대학도 하나 정도는 넣어두시고 근데 그거는 수능 이후에 뭔가 면접이 있거나 해서 완전히 서류로 끝나지 않는 수능 전에 끝나지 않는 그런 걸 좀 넣어두셔서 대비도 하나 하시는 게 그러니까 좀 하향 지원도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으로 갈 수 있는 뭐 적정 지원이라든지 뭐 소신 지원이라든지 상향 지원도 또 하시고 또 지를 땐 질러야 됩니다. 인생이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한 번은 질러야 되잖아요. 지를 땐 지르고 안정은 안정대로 찾고 그래서 그런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에 원서 넣을 때도 사실 정시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우리 아이는 교과로 내야 될지 또 학종으로 내야 될지도 이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교과를 넣는다면 또 교과도 학교별로 또 어떻게 반영을 하고 우리 아이가 어떤 게 좀 더 어떤 그 학교의 교과 전형에 더 적합한지 사실 교과 전형도 또 안에 보면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없는 경우가 있고 수능 최저도 그것도 뭐 하여튼 내용도 또 다르고 그 다음에 서류를 또 반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학종하고 또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또 봤을 때 우리 아이의 또 교내 활동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도 사실 다 봐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내신 성적 어떤지도 당연히 봐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고려할 요소들이 실제로 갔을 때는 되게 많습니다. 수능 성적을 먼저 예측해서 수시에 이제 그 최악이나 최선의 상황을 넣었을 때 어쨌든 봤을 때도 수시로 어떻게 커버 가능한 정도로 생각하셔가지고 스펙트럼 있게 수시를 좀 넣으셔야 되고 그리고 교과로 넣을 건지 학종으로 넣을 건지 또 우리 아이에게 더 유리한 전형은 뭐가 있는지를 좀 더 파악하셔서 넣으셔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이제 수시가 이제 좀 제대로 준비가 될 수 있겠죠. 학교생활 기록부 작성하실 때 학교 수업이 이제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내주는 숙제나 그리고 교과 내용에서 나가는 주제들에 대한 심화 탐구 그리고 어떤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봐서 부모님이 좀 챙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학문적 호기심과 심화 탐구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매일매일 기록해야 돼요. 반드시 최소한 일주일 아니면 매일매일을 수업 들었던 거에 대해서 조금 적게 해서 네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탐구해달라. 책도 좀 찾아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 이게 실질적으로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창체나 이런 것들 뭐 자율 뭐 학교 수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좀 매일 적거나 뭐 며칠마다 한 번씩 적어야 기록이 되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이제 쌤들하고 이제 얘기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하면 쌤들이 이렇게 잘 적어주시겠죠. 특히 학종은 이제는 학교 간 등급 그러니까 고교 블라인드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학종이 개인이 잘하면 돼요. 이제는 학교를 탓할 필요가 없어요. 학교 프로그램도 중요하잖아요. 오히려 학교 수업이 제일 중요하고 그 수업에서 내가 어떤 심화 탐구를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학종으로 못 가는 걸 학교를 탓하면 안 됩니다. 학종은 그냥 내가 어떻게
더 심화 탐구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그거는 부모님하고 같이 이 자녀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하셔가지고 아예 진로를 좀 결정해서 대비하면 학종도 조금 더 편하게 대비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